여러분 안녕하세요. QDT 파헤치기. 오늘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돈 주는 ETF.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는 걸까? 요즘 제 영상에 QDT를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작가님 이거 매주 돈 준다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분배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혹시 내 원금 잘라서 다시 주는 건 아닌가요? 충분히 궁금할 만하죠. 저도 QDT를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QDT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귀찮아도 딱 세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옵션, 커버드 콜, 그리고 제로 DT. 벌써 끄고 싶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수학 얘기 안 합니다. 시장 바닥에 사과 하나 놓고 장사한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롱과 숏부터 알아볼게요. 주식이나 선물 이야기 하다 보면 롱이니 숏이니 하는 말이 많이 들리죠. 이거 별거 없습니다. 롱은 쉽게 얘기해서 나는 가격이 올라가는 쪽에 서 있을게, 이거예요. 반대로 숏은 나는 가격이 내려가는 쪽에 서 있을게, 이쪽이고요. 예를 들어 사과가 지금 한 개에 10,000원인데 앞으로 20,000원이 될 것 같아서 사과를 가지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좋죠. 이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게 롱입니다. 반대로 사과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보고 내려가는 쪽에 베팅했다고 숏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물은 뭔가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물이라고 하니까 생일 선물, 해피 버스데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쉽게 말하면 미래의 물건을 사고 팔 가격을 오늘 미리 약속해 놓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사과 장수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사과 한 상자를 100,000원에 살게요.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한 달 뒤 실제 사과 가격이 150,000원이 되면 100,000원에 사기로 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반대로 50,000원으로 떨어졌다면 100,000원에 사기로 한 사람은 불리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래의 가격을 놓고 거래를 하는 것이 선물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쪽을 바라보는 게 롱, 내리는 쪽을 바라보는 게 숏.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옵션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제 옵션을 한번 알아볼게요. 선물과 옵션이 가장 크게 다른 건 약속과 권리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선물은 서로 사고 팔기로 계약을 한 거고, 옵션은 내가 원하면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내가 원하면 팔 수 있는 권리,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어떤 아파트가 5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뒤에 6억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께 말합니다. 제가 100,000원을 드릴 테니 한 달 동안 이 집을 5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저한테 주세요. 집주인이 오케이 했어요. 제가 100,000원을 드렸죠. 이 100,000원이 옵션을 살 때 지불하는 일종의 권리 가격입니다.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말이 어렵지 그냥 권리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정말로 집값이 6억이 됩니다. 저는 5억에 살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 권리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졌죠. 반대로 집값이 4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제가 굳이 5억에 살 필요가 없죠. 그럼 권리를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잃은 것은 처음에 냈던 100,000원이 전부인 것이죠. 이게 옵션이라는 물건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콜옵션은 뭐냐? 그 중에서 정해진 가격을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 권리의 가치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 권리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파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좋아요, 돈 내시면 그 권리를 제가 팔게요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받는 돈이 아까 이야기한 프리미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QDT의 절반은 끝났습니다. 드디어 커버드 콜 얘기를 해볼게요. 커버드 콜이라는 것도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제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면 저도 좋습니다.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그 자산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게 커버드 콜의 핵심입니다. 자, 비유로 알아볼게요. 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안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제가 5억 5천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대신 지금 200만원 드릴게요. 5억 5천까지 오르면 그 이상은 좀 아깝지만 일단 200만원은 지금 받을 수 있네.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별로 안 오르거나 조금 떨어져도 저는 200만 원을 받았죠. 그게 일종의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7억 원이 됐다. 그때는 좀 배가 아프겠죠. 나는 이미 5억 5천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커버드 콜은 상승 가능성 일부를 내어주고 지금 현금을 받는 거래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QDT는 하루짜리 장사를 합니다. 자, 이제 QDT가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옵션은 한 달짜리도 있고 몇 달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QDT는 제로 DT 옵션을 이용합니다. 이름만 봐도 또 무섭죠.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Zero days to expiration. 만기까지 남은 날이 0일. 그러니까 오늘 시작해서 오늘 끝나는 겁니다. QDT는 매 거래일 아침 그냥 만료되는 콜 옵션을 팔아요. 그리고 그 권리를 판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다음날 또 합니다. 그 다음날 또 하죠. 매일 가게 문을 열고 권리를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QDT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DT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나스닥 주식을 한 바구니에 사놓고 그 위에 콜 옵션만 파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노베이션 100이라는 혁신 기업 중심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서 옵션을 이용해서 합성 롱이라는 구조를 만듭니다. 합성이라고 하니까 또 어렵죠. 진짜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계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금을 직접 집에 쌓아놓고 있지는 않지만 금값이 오르면 나도 비슷하게 이익을 보고 금값이 떨어지면 나도 비슷하게 손해를 보는 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금값에 노출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QDT는 기본적으로는 혁신기업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올라타 있으면서 매일 아침에는 그 위에 하루짜리 콜 옵션을 파는 겁니다.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QDT를 가게 하나라고 생각해 볼게요. 가게 뒤편에는 미국 혁신 기업들의 성장이라는 큰 자산이 있고요. 이게 기본 장사입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는 매일 아침 작은 좌판을 하나 더 깔아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그 위에 상승분에 대한 권리를 팔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 돈이 옵션 프리미엄이고요. 이런 수익들이 QDT 현금 흐름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오히려 장사거리가 생긴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싫어하죠. 주가가 위아래로 출렁이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겁이 나죠. 그런데 옵션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면 권리의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가 잔잔할 때보다 파고가 높을 때, 크게 칠 것 같을 때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QDT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출렁임을 어느 정도는 장사의 재료로 사용하는 상품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참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변동성은 공포인데 누군가에게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니까요. 이게 바로 QDT를 소유한 주주들이 갖게 되는 권리이겠죠. 그러면 매주 들어오는 수익은 진짜 수익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브레이크를 밟을게요. QDT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내가 새롭게 번 이익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1년 동안 분배금이 3천만 원 들어왔어요. 와, 나 30% 벌었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 ETF의 가치가 1억에서 8천만 원, 즉 20%가 깎였다면 분배금 3천만 원만 벌 게 아니라 이것도 타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품은 반드시 분배금 얼마나 주느냐도 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두 개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걸 합쳐서 총수익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QDT 이야기를 하면 ROC 이야기도 꼭 나오죠. Return of Capital. 자, 우리말로 하면 자본의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내 원금 떼서 역시 분배금으로 그냥 주는 거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ROC는 세무상 분류의 성격이기 때문에 ROC라는 글자 하나만 보고 상품이 당장 자기 몸을 잘라서 먹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저는 똑같은 걸 봅니다. 분배금을 주고 난 뒤에도 자산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분배금까지 전부 합쳤을 때 내 총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봐야겠죠. 제가 V 알고리즘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을 두 형제라 표현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의 가족처럼 보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이라고 모두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밖에서 나가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집을 지키고
누군가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요. 자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에 집중하는 자산이 있고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자산이 있고 때로는 위험을 조절하는 자산도 있습니다. QDT는 제 관점에서는 무조건 많이 오르는 녀석을 찾는 상품이라기보다 성장 자산에서 나오는 변동성을 이용하여서 자금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좀 보조의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가져가시죠.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QDT는 배당을 많이 주는 신기한 주식 아니죠. 성장하는 시장에 올라타 있으면서 그 시장의 하루하루 움직임 속에서 상승 가능성의 일부를 권리로 팔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공짜 돈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내주고 또 무언가를 받는 거죠. 저는 투자에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면 높은 숫자만 보고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얼마 주는데 뭐 이런 질문보다는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산은 이 상품은 무엇을 내주고 어떤 구조로 원리로 돌아가고 있지?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제 좀 투자자의 자세가 바로 잡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부터 투자가 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QDT 보면서 와 매주 돈 준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와 이 친구는 변동성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한 단계 올라갔죠. 그러면 QDT가 훨씬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QDT 자기 자본 잠식률 굉장합니다. 뭐 분배금도 높지만 제살 깎아 먹기이고 이거는 맨날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차트를 보셨습니까? 이게 한 3년 정도 됐겠죠 지금. 차트를 보면 그렇게 본다면 맨날 깎아져 내려가야 됩니다. 주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차트를 그려야 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상승 있고 하락 있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QDT 자체도 주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다른 입장으로 이렇게 다가가지 마시고 주식의 입장으로 다가서시면 됩니다. 사실 때는 나눠서 최소 20분할 추천드립니다. 한 달 동안 하루하루 나눠 사시고요. 그리고 겪어보시면서 일주일에 들어오는 배당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초반에는 작아요. 맨날 작다가 어느 순간 변동성이 생기면 또 커져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연말 2주차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운용사가 결산할 때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키맨 훈련소에 자세한 내용 들어있고요. 종목 정보 분석 잘 보시는 분들 표면적인 내용만 보셔도 51주차, 52주차에 굉장히 평소보다 많은 분배금을 주시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공짜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알아냈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저는 이 종목을 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고수의 반열에 들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키맨 염규남 작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